제가 사실 전쟁사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전쟁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다가 또 제가 전공이 원래 조선 전기 국가체제인데 경국대전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서 가장 소홀했던 게 사실은 군사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조선의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군사적 문제였어요. 그 전에 100년 동안 외란에 시달렸으니까. 그 전에 14세기 고려 말에 거의 100년 동안 외침에 시달렸으니까. 그런데 이 연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현대 학자들은 성리학의 문제, 유교의 문제로만 자꾸 접근을 하고 군사 문제를 빼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읽던 전쟁사에서 조선이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군제나 군사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서양 전쟁사도 막 비교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연구를 지속을 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전쟁사, 토전사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전쟁사에 개입을 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이제 중국 고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다 보니까 손자병법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건 읽어도 손자병법 사실 잘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사적인 문제고 차라리 뭐 전술 참업하는 법 이러면 재미라도 봤을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재미로라도 읽었을 텐데 손자병법은 정말 원리적인 문제거든요. 국가란 무엇이냐, 군대란 무엇이냐. 이러다 보니까 손자병법은 차마 손을 안 댔었는데 본의 아니게 전쟁사로 외연이 확장되다 보니 이제는 손자병법을 좀 읽어도 되겠다라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억제를 했어요. 제가 난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결심을 해버리면 꼭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다 하고 싶어지는데 안 하려고 억제하는 게 더 많아요. 손자병법 읽다가 손자병법 주석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참자 이랬는데 전쟁사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손자병법을 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손자병법 대부분을 너무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게 원론이다 보니까 그 원론이 가진 뜻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비슷한 전투사에 그냥 맡겨 놓더라고요. 예를 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가 정말 말한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접근하는 거지. 내가 제 마음을 읽어갖고 제가 좀 라이트 잽을 넣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알고 싸우면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해도 되고 상대방의 정보를 가져오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다 갖다 붙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다 맞는 말이 그럼 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저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는가. 아니 상대방의 생각을 읽으면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던 백전백승이다. 이거를 꼭 배워야지 알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자가 그렇게 뻔한 소리를 했겠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손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역사책과 전쟁사랑 대비해서 맞춰보자. 이런 의미로 손자병법 주석에 덤벼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벌써 지금 3번째 개정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책 사신 분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다 틀리고 막 고친 건 아니고 첫 번째 책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 뭐 오만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난잡해진 느낌도 있고 또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돼갖고 글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두 번째 판은 많이 고쳤는데 그래도 첫 번째 판에 영향이 남아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20% 정도 고치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손자병법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다라는 부분도 좀 생겨서 이번에 이제 더 이상은 안 고치려고 완결판으로 냈습니다.